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브랜든 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2차전지 새로운 기기의 출현이라는 제가 시리즈물로 계속 영상 및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서 그 새로운 기기를 할 수 있는 드롯 마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존에 그 신시장 기기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었죠. 모바일 페이먼트, 그 다음에 필립 모리스 아이커스 같은 이 시가렛, 그리고 그 유아 전동차 디트론의 자동차도 소개를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카, 여기에 이제 전부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개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새로 엄청난 카테고리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드론 마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신시장 개척 관련 팀으로 배치를 받으면서 뭐 기존에 해왔던 LG전자와는 다른 업무 방식, 그리고 고객 대응 때문에 사실 많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고객 요청도 뭐 말도 안 되는 요청도 하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자잘한 업무 대응에 지치고 있었던 2016년, 17년 그때였죠.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한창 일에 치여서 살고 있는데, 이제 상무님으로도 호출을 받았죠. 이제 드론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LG화학의 상황은 어떻고, 우리가 이 드론 시장에 진출해 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 역량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종합해서 분석적으로 보고를 해서 갖고 와라 라고 이제 미션이 떨어졌어요. 뭐 그분들은 심플하죠. 윗분들은 항상 돼 안 돼, 뭐 안 되면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을 갖고 와봐. 말은 되게 심플한데 그거를 실제 담당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럽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막 씨발씨발 하면서 막 상품기획에 전화도 돌리고 R&D 쪽에도 전화도 돌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회고를 하자면, 그렇게 이제 지시를 받고 이제 뭐 나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앞서서, 영업보다 앞서서 시장을 미리 캐치하고 있는 상품기획 문을 두들기게 되죠. 그래서 그 친한 관련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형, 뭐 드론 시장에 대해서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줬죠. 어쨌든 뭐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드론 시장은 그 어떻게 보면 선진문물, 신규 어플리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메이커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 보통 새로운 기기 이런 거는 보통 미국, 유럽 이런 쪽에서 항상 기기가 항상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드론은 그 DJI라는 중국의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이 중국 브랜드가 꽉 잡고 있다. 그리고 이쪽 시장을 벌써 선점한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단언컨대 그리 컨택이나 그 뚫는 데 있어서 그리 쉽진 않을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그 이 DJ라는 업체가 엄청난 압도적인 도미넌트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중국 업체다 보니까 또 현지에서 소싱하고 현지에서 제조, 생산,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 경쟁력을 미국, 유럽 업체가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그리고 중국 업체답지 않은 놀라운 디자인 메리트까지 더해져서 전 세계 그 취미용, 상업용, 개인용 드론 시장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프랑스의 페런 및 미국의 3DR이라고 하는 3D 로보틱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2위 이후의 업체들은 사실상 뭐 포지션이나 점유율이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게 구분 짓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어쨌든 우리 LG화학이 현재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입을 하는 게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나 또한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조언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뭐 미국으로 봤을 때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근데 이제 중국에 똑같이 이제 심천에 그런 똑같은 에어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심천에 가보면 드론 관련 업체 및 그런 관련 부자재 업체들이 뭐 수천 개가 깔려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무나 크고 방대해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도 가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한테 오히려 이제 상품기획에서 요청을 하죠. 뭐 브랜든, 네가
내가 개괄적인 정보는 이런데 나도 사실 인터넷으로 서칭만 했지 가보진 않았고 잘 모른다. 그러면 네가 어차피 뚫는 김에 신천에 나가봐서 그전 시장 조사도 하고 고객도 만나봐라. 내가 최대한 서포트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결국 이 드론 시장 진입 여부가 회사에 아주 큰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뭐 지주에서 주LG에서도 막 챙기는 이슈로 많이 이렇게 좀 프로젝트가 커져서 결국 영업 사이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상품기획, 그다음에 대전연구소 R&D까지 같이 협업하는 과제로 떠올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드론 시장을 뚫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드론 시장 마켓 대부분 이제 심천에 소재했다는 것을 알고 그 심천에 LG화학 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영업 그 로컬 레프레젠터티브 미스터 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 이름을 거론하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수 없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심천 주재원이 사실 저희 팀에 있다가 나가신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컨택을 하니까 되게 반가워했고 뭐 어차피 기존에서도 계속 업무 때문에 계속 주고받았으니까 그래서 형 그 위에서 드론 시장 뚫으라고 하는데 DJI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그 DJI 컨택 포인트 좀 알려주고 형이 미리 좀 쑤셔놔줘. 우리가 여기서 대규모 뭐 신사 유람단을 조직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윗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고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셔. 그래서 DJI 좀 뚫어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형이 이제 DJI 측에 이제 맨손 두 다리 맨발로 찾아가서 여러 번 두들긴 끝에 어렵게 이제 약속을 잡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은 것을 확인하고 뭐 영업 저뿐만 아니라 개발 상무님까지 그다음에 개발 팀장 그리고 영업인 저 상품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10명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출장을 짜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온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DJI 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심천의 DJI 본사를 방문했어야만 하는지를 DJI도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죠. 당연히 이제 LG 배터리를 넣고 싶다, 꼭 써달라 이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DJI 측하고도 어느 정도 뭐 대화는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의 입장은 대단히 심플했습니다. 뭐냐면 뭐 DJI가 세계 넘버원 드론 메이커다. LGC 배터리가 DJI 본인들의 배터리 스펙을 만족한다면 우리로서도 LG화학 배터리를 안 쓸 이유는 없다. 하지만 뭐 다른 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론은 더더욱 특히 배터리, 지속시간 및 하이파워 특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먼저 충족해야만이 LG화학이 DJI에 진입이 가능하다. 가격 문제는 일단 스펙부터 만족을 시켜놓고 나중 얘기할 문제다라고 입장을 딱 끊더라고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제 본사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곤 하죠. 일단 여기서 얘기했던 지속시간이라는 거는 드론이 얼마나 공중에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하이파워가 왜 중요하냐면 뭐 드론이라는 기기가 항상 이 바닥 이런 수평면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게 되면 갑자기 힘을 받아서 공중으로 부양해야 되잖아요.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출력이 돼야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공중에 떠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 디스차지 레벨이 일반 IT 배터리보다는 많은 수치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IT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와는 다른 성향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시간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결국 에너지 크기이고요. 에너지 크기는 디스차지 레벨 및 배터리 용량하고 크게 연관 지을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크려면 당연히 배터리 사이즈가 커야겠죠. 당연히 배터리가 사이즈가 커야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서 그게 지속시간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배터리가 커지게 되면 이게 배터리가 드론에 장착이 돼야 되는데 배터리가 크고 무겁게 되면 드론이 못 뜨겠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최소 사이즈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배터리보다 높은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결론만 말하자면 드론에 적용되어야 하는 배터리는 첫 번째
에너지 덴시티가 그 무엇보다 많이 요구가 되며, 그리고 배터리 특성상 폴리머 파우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론을 공중으로 띄우기 위해서 그 어떤 배터리보다 많은,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회의를 하곤 했는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에너지 밀도 올리는 거는 여러 고급 뭐 어떤 로우 배터리를 쳐 넣어서 끌어올리면 되는데, 사실 LG화학 입장에서는 드론향 배터리처럼 순간적으로 고출력 요구하는 배터리를 뭐 개발 양산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DJI에 적합한 스펙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개발해보고 양산에 들어가서야만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답변을 개발 사이드로부터 얻게 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LG화학 입장에서 그동안 거의 대응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개발 사이드 딴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겪었고, 뭐 대전연구소 입장에서는 밤샘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위에 개발 센터장도 챙기고, 뭐 주회지에서도 뭐 어떻게 되고 있냐 닥달하고 이러니까 뭐 부담감이나 프레셔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잠도 못 자고, 뭐 저 또한 챙기는 입장에서 팀장이나 막 상무들이 쪼니까 저 또한도 사실 스트레스도 엄청났었죠. 그래서 사실 이 드론 배터리 개발하면서 그렇게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 일반 대중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2차 전지 하면 LG화학이 세계 넘버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근데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2차 전지 관련 얘기들을 언론 지상이나 IT,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상은 그와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논조화에 글도 제가 여러 차례 올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화학이라고 해서 슈퍼맨처럼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 어떤 요구 스펙 또한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전략적으로 안 들어가는 배터리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 배터리가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첫 번째 개발 면에서 보자면 LG화학이나 삼성 SK 같은 이런 업체들은 주로 IT향, 노트북, 태블릿,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기존의 IT 기기만 개발 양산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맞게, 그에 걸맞는 원재료 또한 다 그에 맞춰서 개발이 돼 있죠. 근데 이렇게 하이파워 고출력을 요구하는 드론 기기들은 그렇게 개발한 경험도 없고, 그에 걸맞는 원재료 또한 많이 소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에서 그게 쉽지 않고요. 두 번째로 그 양산 입장에서 보자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스 프로덕션, 즉 대량 양산이 가능한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이 드론 시장이 생각보다 안 큽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DJI를 LG화학 입장에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LG화학이 다 먹을 수 있는 시장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DJI가 기존에 셀렉션 했던 업체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DJI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서드 벤더, 세컨드 아니고 서드 벤더의 세컨 벤더나 서드 벤더나 그랬는데, 뭐 넘버원 포지션을 가진 업체가 거의 뭐 물량 50% 이상을 가져가고, LG화학은 2등이나 3등인데 그래봤자 20-30%인데 DJI 20-30% 갖고 온다고 해서 일반 그 물량이 대단히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드론 배터리가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드론의 DJI 같은 이런 드론 업체에 공급하는 배터리 메이커들이 주로 거의 다죠. 전부라 할 수 있죠. 다 중국 회사들이에요. 중국 로컬 배터리 업체. 엄청나게 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폴리머 파우치 배터리에 우리가 안 해본 경험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물질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LG화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유의 스택 앤 폴딩 방식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정비 자체도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수익, 뭐 어떻게 보면 신시장 확보 측면에 대의 명분이 있어야만 진입 가능한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DJI를 뚫기 위해서 남경 공장 라인 투어도 여러 번 했었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별 지랄 난리를 다 폈어요 제가. 그런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드론 시장이 나중에는 이제 관심이 좀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실 뭐 그렇게 뭐 지금도 이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1위는 업체도 DJI도 이런데 2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패럿, 3위 3D 로보틱스 상황은 뭐 더 쉽지 않겠죠. 수령도 안 큰 애들이 또 엄청 고다세를 부렸던 경험이 나요. 프랑스 패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 인근에 소지하고 있는데 저희랑 연락도 잘 안 됐고요. 뭐 전화하면 쉽고 이메일에도 그렇게 답변 안 하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경험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 프랑스 패럿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주재원들이 몇 번 방문했는데 하여튼 위에서 엄청 쪼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 또한 엄청나게 고생했던 경험이 나고 결국은 패럿 입장에서는 LG와 배터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자꾸 급하니까 막 찾아가게 되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경험이었죠. 그리고 3위 업체였던 미국의 3D 로보틱스 또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3D 로보틱스는 드론 자체를 생산을 아예 안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들이 강점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만 특화하겠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릴리즈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3DR, 패럿 둘 다 엄청나게 감원을 진행을 해서 지금은 사실 뭐 존재감이 그렇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3DR의 실패는 그들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솔로라는 드론의 대실패에서 비롯됐는데 이 솔로라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3D에서 공돌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냉담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도 그 DJI의 팬텀하고 유사한데 성능 퍼포먼스가 동등하거나 떨어지는데 가격이 거의 50% 이상 비싼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3DR의 솔로를 살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팬텀 사면 되죠. 팬텀 사고 이것저것 뭐 껴넣어도 3DR의 뭐 솔로보다 엄청 더 깔끔하고 더 뭐 간지나는 이런 기기였으니까 3DR이 결국 솔로의 실패 때문에 이제 엄청난 실패를 겪었고 엄청난 폐업 수준으로 거의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통계를 제가 최근에 지금 찾아보니까 뭐 DJI가 원래 60-70%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75%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의 4분의 3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그 놀라운 성장 속도를 거듭하고 있는 DJI고 그 당시에 또 제가 4년 전에 했을 때, 2년 전에 했을 때 중국에 유닉이라는 업체도 있었는데 그 유닉은 당초 예상대로 쑥쑥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유닉도 엄청나게 포지션이 올라왔고 거의 3위권 3D 로보틱스랑 패럿은 급전, 직하, 수직 하락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경험이 없었던 드론 업체에 대한 소개였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부지런하게 좀 더 그래도 많이 써서 이쪽 2차전지 새로운 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랜드 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